걸 까먹는데 먼저 누르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흑사병, 이제 과거의 팬데믹이죠. 과거의 팬데믹의 그 중세 시대에 있었던 그 팬데믹 사건, 흑사병을 갖고 오늘 우리가 똑같은 그런 팬데믹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5, 600년 전에 인류가 겪었던 그런 팬데믹을 그걸 인류가 그 팬데믹을 겪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그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우리의 미래,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전파 경로를 보면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21세기가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진 전파 경로를 볼 수 있고요. 근데 과거에 또 팬데믹을 보면 우리가 한 십몇 년 전이죠. 사스 역시 또 중국에서 전세적으로 퍼진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흑사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흑사병도 동양에서 이제 유럽으로 퍼진 건데, 물론 인류에게 있었던 모든 전염병이 이런 경로는 아니에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아메리카 원주민이 거의 7, 80%가 전멸했거든요. 그땐 유럽인들은 면역성이 있는, 아직 아메리카인들한테는 면역성이 없는 콜레라든지 이런 걸 전파하면서 그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그런 팬데믹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팬데믹이 동양에서 유럽으로 전해진 그런 공통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흑사병은 원인이 사실은 킵차크 한국이라는 몽고군하고 이탈리아의 제노바의 그 위성 도시가 있어요. 흑해에 있는 카파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전쟁을 했었어요. 몽고군이 유럽을 침략하는 그런 역사죠. 근데 그 전쟁을 하는 가운데 몽고군의 그 흑사병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하루에도 이제 수십 명씩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전쟁 중에. 그래서 몽고군이 후퇴를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 막 도니까. 근데 이 몽고군이 이 이탈리아 제노바 공화국의 그 카파라는 위성 도시에다가 몹쓸 짓을 하고 가요. 어떤 몹쓸 짓을 하느냐? 흑사병에 걸려서 죽은 시체를 이 공성기라 그러죠. 막 돌을 던지는 전투 때 쓰는 돌 던지는 기계 있잖아요. 투석기죠. 거기다가 그 흑사병 걸린 시체를 던져버린 거예요. 성 안으로. 그리고 이제 퇴각을 해요. 그래서 이 흑사병 걸린 몽고군의 그 시체가 그 카파의 성 안에 들어가면서 흑사병이 이제 퍼집니다. 그러니까 흑사병이 퍼지면서 그 카파의 그 전염병이 퍼지니까 그 카파 해안 도시에 정박해 있던 유럽의 상선들이 일시에 다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탈리아 제노바로 피신해 간 상선 12척이 도착하기도 전에 대부분의 선원들이 흑사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제노바에서는 출입 금지를 시켜요. 우리가 그 코로나 처음 발병했을 때 그 유람선들 몇 개를 막 금지시켜서 막 유람선 안에서 그 많은 코로나 환자들 사망자가 많이 나왔던 걸 우리가 아마 뉴스로 기억할 거예요. 근데 이 흑사병은 사실은 이때 발병된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몇백 년 전에도 흑사병으로 곳곳에서 전염병이 돌아왔던 그런 유래가 있는 이미
전염병으로 돌았던 흑사병이에요. 근데 왜 유럽에서 이때 갑자기 그 팬데믹처럼 퍼졌냐면 유럽이 너무 지저분했었어요. 그죠? 이게 이제 그 흑사병 전파 경로인데, 그러니까 14세기 한 5년 동안을 이 팬데믹을 앓습니다. 유럽 사회가. 유럽이 너무나 그 전염병이 퍼지기 딱 좋은 환경이었었어요. 지저분한 환경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유럽 여러분들 여행하시다 보면 이 옛날 성에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옆에 있는 그림처럼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 밖에다가 그냥 내질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 안에 사는 도시민들은 위생적일 수 있겠지만 이 성 밖에 사는 도시민이 아닌 뭐 농노들 위에서 갑자기 이제 막 오물이 떨어지는, 그렇죠? 그런 경우.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림들인데, 뭐 마른 하늘에 똥벼락, 그렇죠? 이쪽 그림을 보면 지나가는 행인이 있는데 여기 엉덩이를 내놓고 용변을 보는 그림이 있어요. 실제로 이랬대요. 실제로. 그다음에 밤새 요강, 우리로 치면 요강이라 그러죠. 그 똥이나 오줌을 밤새 이제 요강에다 용변을 보고 아침에 이렇게 밖에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는 또 목욕을 하면 모공이 열려서 나쁜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목욕을 하면 건강에 안 좋다라는 거짓 정보가 퍼졌던 상태예요. 근데 이쪽 그림은 뭐냐면 이 머리를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를 세팅하기 위해서 주로 뭘 사용했냐면 밀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근데 목욕을 하면 건강이 안 좋다라는 건강 정보가 퍼져 있는 상태니까 목욕을 잘하네. 그러니까 이 밀가루로 막 떡지떡지 된 머리가 이 당시에 귀족사회도 그냥 그게 위생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이 같은 거 많고, 그러니까 그 위생 상태가 말이 아니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시기는 굉장히 인구가 갑자기 팽창되면서 식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영양이 부족한 상태였었어요. 영양은 부족하지 위생은 안 좋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길거리에 똥오줌이 난리하다 보니까 이때 하이힐이 생겼다 그래요. 왜냐하면 높은 신을 신어야 되니까, 오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른 하늘에 똥벼락을 맞았을 수도 있으니까 이때 이제 양산이 생겼다 그래. 그 다음에 온 천지가 막 그 분비물 냄새로 진동을 하니까 이때 또 향수가 발달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위생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이 된 거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팬데믹이에요. 근데 이 팬데믹을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황당한 치료법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는 기독교 신앙 사회였었거든요. 신권 사회. 그러니까 그 신이 재앙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신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이때는 이제 개신교는 없을 때거든요. 천주교만 있을 텐데 그 교회에 모여서 회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런 벌이 내려졌다 그래서 스스로 막 채찍질하고 벌을 받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오히려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는데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그 채찍질로 회개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더 창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또 자기네 동네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회개 행동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더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 급속도로 이렇게 흑사병의 팬데믹이 왔다라고 이제 그 추측이 되는데, 역사분들을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황당한 치료법은 현대 코로나 팬데믹을 겪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만연돼 있어요. 사실은 황당한 치료법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것이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복장은 뭐냐면 이 의사들의 복장이에요. 이 흑사병 치료사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새부리처럼 됐냐면 이, 이 흑사병이 공기 중으로 오염되는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걸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앞에다가 볏짚 있죠. 볏짚으로 이제 공기를 겨루겠다라고 해서 이런 형태의 마스크가 이때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나무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건 뭐냐면 접촉하면 병이 옮겨지는 것 같다는 추측 때문에 길에 쓰러지는 환자들을 이 환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막대기로 확인도 하고 찔러도 보고 이 치료사 복장이니까요. 흑사병 치료사들의 복장에 그 당시 지금으로 치면 이 방호복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면 의료진이 입고 있는 방호복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 흑사병이 창궐하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를 합니다. 죽어요, 흑사병 때문에. 뭐 심한 경우는 마을 전체가 한 명도 살지 않고 그 마을이 초토화가 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역사적으로 나오거든요. 인구 감소가 되면서 어떤 결과가 되냐면 이때 당시는 신권 사회고 교황 그다음에 이렇게 그 어떤 신권 사회이면서 신분이 정확하게 있었던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농노 생산을 담당하는 농노 위에 귀족들이 있고 그 귀족들이 떠받친 교황이 있고 이런 사회였었는데 농노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더군다나 농노들은 또 위생 상태가 안 좋은 데서 살잖아요. 막 똥벼락도 맞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귀족들이 농노들이 일을 해야 이제 그 돈이 형성되는데 농노들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임금이 상승돼요. 그래서 대부분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지주들이 귀족들이 인건비가 좀 덜 들어가는 농사를 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럽에 포도밭이 많이 생깁니다. 인건비가 좀 덜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포도밭이. 그래서 와인 산업이 이때 많이 발달됐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 근데 이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월급을 많이 받는 노동자가 생기다 보니까 저축을 많이 해서 자본을 많이 갖게 된 그런 농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노들이 그 모은 자본을 갖고 땅을 사서 자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확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이때 막 생겨.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모아서 땅을 산 사람도 귀족은 아니지만 귀족처럼 자기 노력만으로도 큰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도 무너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채찍질하면서까지 회개하고 그랬는데 뭐 마찬가지거든요.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신은 있는가? 그러니까 신권 사회가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개인 위주로 바뀌어요. 내가 교회 신앙을 갖고 순례를 하면 내가 제2의 사후세계에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신권 사회 개념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생에 욜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인생을 즐겨야 되겠다는 사고방식이 굉장히 팽배해집니다. 개인주의가 이제 많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서 르네상스가 시작된 거예요. 신권 사회가 무너지면서 어떤 개인의 행복, 개인의 그런 권리가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문학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발전이 되면서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러니컬하게도 인류가 큰 팬데믹 5년 동안 팬데믹을 겪고 인류의 최고의 꽃피운 문화 르네상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의 이게 이제 피렌체 제가 여행 갔을 때인데 대표적인 도시죠. 피렌체가 자본가가 생기면서 그 자본가에 의해서 예술가들이 양성되고 그 예술가들에 의해서 풍부한 인류 문화가 탄생이 됐었죠. 그래서 이 피렌체에 제가 갔을 때 르네상스의 상징
피렌체 두오모. 제가 이 두오모 정상에 올라가서 이 건너편 조토의 종탑을 바라보고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 지나가고 나서 인류가 이때까지 겪지 못했던 최고의 문화를 이뤄냅니다. 이게 아이러니컬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마 역시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도 극복이 된 상태에서는 아마 인류는 더없이 풍부한 문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은 아마 자명한 사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대를 구분할 때 BCAC를 하는데 그거에 이제 비춰서 중문법으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뭐 이렇게 지칭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내용은 한국 정부에서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놓은 부분이에요. 근데 뭐 마음에 그닥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뭐 K 방역, 뭐 산업 현장 대응력, 뭐 글로벌 협력 리더십. 근데 그냥 정부에서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해 보겠다는 것이 이 대한민국에서 내놓은 애프터 코로나 시대의 항목들이에요. 이것이 뭐 이렇게 와닿는 문장은 없어요. 저도.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애프터 코로나를 우리 스스로는 여기서부터는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실은 어떤 연구에 의한 결과는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의 상상력을 피운 거죠. 여러분들도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아마 상상력을 피워서 나는 어떤 데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상상을 한다면 아마 보다 더 구체적인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준비가 돼서 그 더없이 풍부해질 인류 문화의 아마 정확한 구성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상상력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그 자영업자는 거의 전멸이에요. 지금 문 닫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배후 도시에 배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그런 도시는 상가들이 자영업자들 그 폐업률이 저조한데 배후의 주거지를 안 갖고 있는 명동, 종로 전멸입니다. 전멸. 근데 지금 팬데믹이 지금 2년째예요. 그래서 2년 자영업자들이 건물이 지금 살아있는 건 뭐냐면 자영업자들이 지금 아직 대부분 계약 기간이 안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3년째 접어 들어가면서부터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그럼 누가 고통을 받느냐? 건물주가 이제 고통을 받는 거죠. 여태까지는 건물주 고통을 안 받았어요. 왜냐? 자영업자들이 2년 계약을 그냥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영업자들이 거의 붕괴됐죠. 그 다음에 붕괴되는 게 아마 건물주들이 아마 많은 고통을 겪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를 하다 보니까 비대면 사회가 됐고, 비대면이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다중들이 모이는데 서로 가기 싫어요. 요즘 전단지도 안 받아요. 그죠? 전단지에 코로나 세균이 묻어 있을까 봐 안 받는 거죠. 당연히.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익히 아는 사람하고 오프라인 만남을 하려고 하지 모르는 사람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아마 하는 것을 꺼려 할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백사무 연합강의장을 제기했는데 한 명, 두 명이 오는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아직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가기가 꺼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이 어떤 것을 예측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사진은 우리가 월드컵 때 뜹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서울시청 앞에 전 국민이 모여서 응원을 하던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붉은 악마 아주 굉장히 위세를 떨쳤었죠. 그래서 한국의 문화에 이때부터 전 세계인들이 굉장히 매료됐었죠. 이렇게 막
전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내서 응원하고 한 곳에 모여서 시청하고 이런 열기를, 이런 시대는 당분간 오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에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시대. 우리 다음 세대에서 혹시 이런 문화가 다시 탄생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서 저의 상상력은 뭐냐면, 일단 이 코로나라는 것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면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어요. 면역이 중요하다는 걸 다 인식을 하게 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밥만 잘 먹으면 뭐 건강하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능식품, 바이오식품 굉장히 대두가 될 것이고요. 역시 비대면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면 SNS는 굉장히 더 확장될 것이고, 특히 메타버스라고 가상 공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뭐 지금 현 입학생들이, 작년 입학생하고 올해 입학생들은 과 친구들 얼굴을 모른대요. 얼굴을 모르고 그냥 대학생활 하는 거예요. 가상 공간에서 강의 듣고, 가상 공간에서 출석하고, 가상 공간에서 졸업식 하고, 가상 공간에서 MT 가고, 가상 공간에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더 심화될 겁니다. 그렇죠? 인터넷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는 더더욱 더 비즈니스의 중앙에 설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뭐가 중시 여기냐면 나노 사회가 되다 보니까 개인의 매력, 개인의 인성이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결정짓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에 개인의 매력, 개인의 인생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가 아마 이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아마 주된 요인이 될 거예요. 개인의 매력, 개인의 인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은 뭐냐? 말솜씨 좋아야 되고요. 그렇죠? 자기만의 패션 솜씨도 있어야 되고, 만나면 재밌는 유머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끼리만 오프라인 모임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끼리만.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껴있는 대중의 오프라인 모임은 다들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끼리만,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끼리만 오프라인 모임하는 셀팀 경쟁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하고 가까운 일대, 가까운 셀하고 미팅을 자주 하고 오프라인 미팅도 그분들하고 자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셀팀 경쟁 시대가 굉장히 대두될 거예요. 소수정의 팀워크 시대. 다중 내 친구의 친구는 친구다, 뭐 이런 개념은 이제 과거로 흘려보내야 돼요. 내가 아는 확실한 친구만 내가 오픈해서 마음 놓고 만나는 거예요. 내 친구의 친구라 해서 나하고 모르는 친구하고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내가 간다? 아마 굉장히 꺼려지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그게 없어지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 돼요. 이건 저의 상상력입니다만. 그래서 소수정의 팀워크 시대가 될 것이고, 근데 개인 매력, 개인 인성을 함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시될 거예요. 그래도 뭐 그런 것을 함양하는 그런 예를 들면 지금 집에서 혼자 홈트레이닝이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의 매력을 쌓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헬스장에 가서 막 운동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게 또 꺼려지고 집에서 운동을 하는 거죠.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직장 다닐 때는 회식이 기다려지는 직장이었거든요. 회식 때문에 직장 다닌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많은 팀원들이 모여서 늦게까지 술 먹고 노는 거죠. 근데 팬데믹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도 벌써 이 사회 초년생들 회식이 제일 싫다 그랬었어요. 회식이 싫어서 직장 다니기 싫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었어요. 회식 싫고 빨리 집에 가서 자기 방에 가서 핸드폰 켜놓고
핸드폰으로 사귄 친구들, 핸드폰으로 사귄 친구들하고 카톡하는 거,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몇몇의 셀팀끼리 자기들끼리 모이는 걸 좋아했던 시절, 이미 코로나가 확산되기 이전에 아마 그런 문화는 형성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수정예 팀워크 시대가 아마 기반이 돼서 인류는 또 한 번의 어마어마한 문화를 이뤄낼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건 뭐냐면 이게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다중이 모이지 않고도 내가 핸드폰을 통해서만 만나고 싶은 사람, 핸드폰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싶은 거, 핸드폰을 통해서 내가 해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든 게 완벽하게 돼 있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인류가 또 한 번 큰 성장을 하는, 큰 문화를 꽃피우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각자 개인 매력 시대입니다. 개인 인성 시대. 뭘 준비해야 되느냐? 말솜씨, 패션 솜씨, 나의 유머 솜씨. 딱 한 번 딱 만났을 때 한눈에 그 사람이 나한테 매력을 느끼게끔, 나한테 반하게끔 그런 개인적인 역량을 많이 키우는 사람만이 비즈니스이건 어떤 행복이건 어떤 문화건 향유를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뉴스킨하는 우리들은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그렇죠? 면역과 관련된 파마넥스 일을 하고 있고, 그걸 또 기반으로 해서 지금 뉴스킨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나를 만나다. 이 가장 아름다운 나가 이 셀문화, 개인 매력, 개인 인성을 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딱 한 번 만났을 때 잘 만나주질 않는데, 왜냐하면 팬데믹 때문에 아는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만 만나는 이 시대에 딱 5분만, 딱 한 번만 모르는 사람인 나를 만났을 때 그 모르는 그가 나에 대해서 굉장한 매력을 느꼈을 때 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 관계가 결국은 비즈니스가 되는 거고, 그 관계가 결국은 나의 행복의 크기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나를 만드는 작업, 이게 애프터 코로나를 준비하는 가장 완벽한 준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는 뭐 건강도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홈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처럼 건강도 있어야 되고, 말솜씨도 좋아야 되고, 유머 감각도 있어야 되고, 종합 인격 체력서 나를 트레이닝 하는 것이 애프터 코로나를 준비하는 가장 완벽한 준비라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아마 이 시간 끝나고 여러분들도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사회가 올 것인지 상상의 나래를 펴서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인류 문화는 굉장히 발전을 할 텐데, 이 발전된 문화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았어요. 저희 아들이 곁에서 이 시간은 괜찮대요. 그래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